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은 사실 시장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었죠. 안타까운 소식도 많았고 뉴욕장의 이슈도 분위기를 좀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요일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장 들어가 종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괜찮았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버텼다라는 평가가 쏟아졌고요.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하락했음에도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는 하루이기도 했죠. 여기에 잭슨홀 미팅 연설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금요일보다는 오늘은 조금은 더 기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시작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 토, 일에 있었던 각 이슈들 압축된 리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근 전으로 한번 짤막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잭슨홀 미팅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정리해보죠.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고 나서 정확히 10분 만에 미국 증시가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 연설이 더욱더 주목받았던 건요. 바로 6월 7월에 조금 매파적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매파적인 발언으로 테이퍼링을 확실하게 시사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시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온건한 발언을 내비쳤죠. 물가 일시적이고 고용, 그래, 굉장히 좋았는데 더 좋아져야 돼라고 여지를 남겨뒀죠. 바로 이 미팅 직전에 있었던 연준 인사들의 상당한 매파적 발언과는 많이 온건화된 발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해진 건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될 건데요. 9월 3일에 발표될 거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슈가 있었고요. 또 중국 쪽 이슈도 살짝 체크를 해봐야 돼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것은 우리에겐 결국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오는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중국에서 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기술업체들의 미국 상장을 금지하는 것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7월에 이미 초안이 나왔던 거긴 한데 이번에 다시 부각됐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이 기업 규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이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 소식이 있었고 수급적인 포인트도 보면요.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파월 의장 덕분에 또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가도 반등을 해줬죠. 결국 위험자산 선호가 올랐다라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살짝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연속성을 띨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은 또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 덕분에 리오프닝주가 힘을 냈는데 우리 장에서도 그 관련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수급 포인트 중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금융투자에서 꽤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대다수의 주체에서 강한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연기금, 보험, 투신, 금융투자 모두 매수 전환했네? 이것은 결국 개별주로 매수 유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해봤을 때 결국 시장에서는 오늘은 지난 금요일보다는 훨씬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은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진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개별 이슈들 들어가 보죠. 2차 전지와 수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대표 종목과 수소 대표 종목의 흐름입니다.
수소 쪽은 이렇게 뛰어오르는 반면에 2차 전지 쪽의 대표 종목은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희망 고문을 하듯이 최근에는 계속 상승분을 반납해 나갔다 반등 줬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는 뜻밖의 횡재처럼 계속된 모멘텀이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열어보시죠. 주간 수익률입니다. 효성중공업 17%, JNK 히터 21%, 두산퓨얼셀 16%, 평화산업은 36%까지 지난주 수소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수소기업 협의체가 구성된다라는 소식, 현대차그룹의 수소데이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하반기 수소경제를 육성화한다는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선별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키워드가 바로 수소이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도 크게 나오고 아직까지 수소 쪽에서 정말 눈에 띄는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관련한 전략, 매매 포인트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수소 사업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소와 다른 사업 모멘텀이 함께 있어서 주가 상승이 좀 도드라졌던 기업도 하나 보죠. 코오롱 인더입니다. 타이어 코드도 판가 인상에서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서도 소재 증설 소식이 있었고요. 폴더블 관련한 이슈에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폴더블 커버 윈도우 필름을 만들기 때문에 모멘텀을 또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 속에 코오롱 인더는 지난주 딱 하루 제외하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16% 올랐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만 원 제시하기도 했죠. 시간이 허락한다면 코오롱 인더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챙길 거니까요.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지난주 내내 다뤘던 키워드가 바로 수소와 폴더블인데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블 열어보시죠. 삼성 폴더블이 초반 성적은 정말 언빌리버블합니다. 국가별 사전 예약 현황 등을 좀 보면요. 한국에서는 사전 예약 7일간 92만 대가 됐다라고 하죠. 처음에 8만 대 예상했었는데 80만 대 넘어서 92만 대였습니다. 어마어마했고요. 24일에 딱 하루 만에 27만 대가 개통했는데 이건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일 개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갤럭시 Z 전체 판매량보다 더 많은 사전 예약 물량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인도에서도 첫날 물량만 놓고 봐도 갤로트 20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많았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당연히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역시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삼성 폴더블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폴더블을 내놨네? 잘 됐대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 중국이나 애플이나 또 미국의 각 업체들이 폴더블 되나 봐 하면서 빨리 출시를 앞당길 겁니다. 그러한 이슈 속에 폴더블 관련한 밸류체인 업체들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로 연결이 된 거죠. 2021년도에는 중국 샤오미, 비보,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는 구글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2023년도엔 애플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당연히 업체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로 쌓이게 될 겁니다. 파인테크닉스 내장인지 업체로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무려 45% 급등했습니다. 금요일장에도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이 갭상승에서 돌파하고 갈지 아니면 쉬게 될지 관전 포인트 봐야 될 것 같고요. KH바텍도 19%, BH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만 9%, 세경하이테크 22%, 앞서 봤던 코오롱인더 16% 정도 올라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들 종목을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보통 이들이 상반기에 실적들이 좋지 못했었는데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매매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친환경 폴더블 이야기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앞서 나눠봤던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곧장 이분과 전화 연결해보죠.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리뷰 하나 살짝 하고 갈게요. 지난주였죠. NC소프트 급락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NC 이슈야 당연히 미리 가늠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을 놓고 게임주에 대한 전략 주세요 했을 때 NC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되려 크래프톤에 지금 늦지 않았다, 관심 가져야 한다 이야기 주셨는데 확실히 지난 후반에는 NC는 급락으로 이어졌고 크래프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뷰 살짝 하고 갈게요. 그 NC 움직임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그 당시 NC는 뭐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 있었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출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감과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두 종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당시 NC는 아무래도 게임이 오픈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가오픈 직전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견. 이제 왜냐면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임이 오픈이 되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될 경우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려서 NC는 아무래도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제 차후 차기작들이 잘 팔릴 때, 왜냐면 게임주 최근에 잘 오른 게 카카오 게임즈인데 매출이 잘 나와서 올랐습니다. 처음에 올인이 발표됐을 때는 주가는 그냥 그랬었는데, 올인 안에서 뭐 매출이 잘 나옴으로써 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잡았었고, NC는 그렇게 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크래프톤은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공모가 뚫게 되면은 물량 소화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크래프톤은 지금 인도 시장에서 거의 다운로드 수가 5천만 명을 넘은 그런 상황에다가 거기에 신작까지 2,700만 명을 사전 예약하는 그런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이제 공모가 물량을 이제 지난주에 소화를 좀 했습니다. 한번 2, 3일 정도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모가에서 이제 구주 물량과 함께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뤄져서 연기금 수급을 바탕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까지 충분하다면 72만 원대 라인은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과 이벤트까지 같이 양박자가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게임주로 내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NC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 만약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NC니 한 번 정도 기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도달을 할 겁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뭐 이렇게 비슷한 이슈로 좀 주가가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반전의 기회는 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제가 다시 다뤄드려서 탈출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래프톤을 여전히 게임 대장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동이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72만 원까지는 보유해보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굉장히 넉넉하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9월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수급 이슈도 있는 만큼 주목할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아요. NC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들이 뭐 엑시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급락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날 만약 방송 보시고 NC 살까 크래프톤 살까 고민하시다가 팀장님 이야기 듣고 크래프톤 선택하셨던 분들이라면 얼마나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크래프톤 관련해서 리뷰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수소 쪽이요. 사실 지난주에 팀장님과 저희 수소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에 두산 퓨얼셀 정도만 지켜보고 나머지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또 수소 관련주가 다 올랐어요. 이건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주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었던 이슈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소 섹터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두산 퓨어셀을 탑픽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뭐 되게 섹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수소 내에도 이제 수소 충전, 뭐 그다음에 수소 추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수소 전지 쪽 섹터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전지 내에서 탑픽인 두산퓨얼셀이고 이전에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수소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왜 수소 전지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인프라 구축은 아직 지금 단계가 멀었습니다. 아직 한창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던 의견과 계속한 게 지금은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는 이제 준비는 해놓은 상황.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에서 수소 섹터가 당연히 좋은 거는 맞으나 지금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소차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즉 이제 이전에 수소들이 계속 신고가 갱신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취임 직전에서 친환경 쪽에서 강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그때 고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쭉 밀렸습니다. 뭐 정책적인 이슈, 정책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별 이야기가 없어서 쭉 밀렸습니다. 수소 관련 이야기가. 즉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오른 건 맞고요. 그 안에서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탑픽으로 꼽아도 좋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단발성 테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제대로 이제 뭐 SK, 포스코, 효성과 같이 이제 우리 수소 잘해볼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한 상황이니까 장기 보유 관점에서도 사실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도 만약에 수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종목 중에 그 수소 종목이 이제 뭐 전 섹터가 그 안에 뭐 수소차 인프라 관련주라면은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지적, 그러니까 수소 전지 관련주라면은 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두산퓨어셀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유를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16% 지난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수소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지만 두산퓨어셀을 탑픽으로 주셨던 만큼 선택지를 좁혀주셨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수익이 났다라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이고요. 일단 수소 자체에 대한 뷰도 건네주셨습니다. 요즘에 수소한다, 수소 증설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더라고요. 코롱인더도 저는 눈에 띄었는데 이 종목은 폴더블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도 의견 좀 주시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폴더블이랑 이제 수소라는 이제 테마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인 윈도우 커버용 아미드 필름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관련 설비를 최근에 좀 증설하는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갤럭시 폴드나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 인기가 정말 많다고 느꼈던 게 제 주변 동료들도 이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워치 같은 부수적인 용품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아이폰 20대 30대 분들이 아이폰 쓰다가 진짜 폴드나 Z 플립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이게 단발성으로 이벤트로 마무리되지는 않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수소 테마죠. 근데 요즘 최근에 기업들이 왜 수소 테마를 많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입을 하냐면은 수소가 결국 미래 먹거리는 100% 확신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돌아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사업이고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 자체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효율이 끌어올릴 때까지 그 기간의 전기차로 대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추후 모멘텀은 수소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느 정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럼 어차피 이렇게 진입 장벽도 많고 들어간 기업들도 많으니까 나는 아예 수소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즉 미래의 먹거리는 수소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좀 긍정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롱인더는 이 부분에 수소 전지 쪽이죠. 이제 그 안에 이제 소재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분 제어 장치나 고분자 전해질막 등을 설비를 가지고 있고 내년쯤 이제 양산이 즉 이제 매출이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가 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이제 차트상도 그렇고 현재 수급상으로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는 즉 어느 정도
섹터가 밀렸을 때 하방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기업 자체는 좋지만 주가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9만 원까지는 9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일단 코오롱인더에 대한 의견은 팀장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게요. 자, 뭐 같이 몰고 가는 이슈가 되겠네요. 폴더블 쪽이요.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45% 올랐습니다. 놀라운데 사실 이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에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거의 판매량이 역대급 돌풍입니다. 거의 다 매진이고 이제 구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25일 날 사전 판매량 92만 대 정도로 판매고 실제 판매는 100만 대가 훅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마음을 돌렸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즉 판매량이 국내에 단순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도 정말 잘 팔리고 사전 예약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관련주들도 매일 이제 검색 순위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일단은 저 섹터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진짜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회생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이제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번에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죠. 폴더블도 많이 팔리게 된다면 이 부분을 기점으로 삼아서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아이폰도 워낙 판매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삼성전자가 잘 돼야 좋지만 아이폰 12 관련주였던 이제 이노텍이나 기타 관련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섹터 자체가 좀 크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좀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 정도가 최대치가 딱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즉 테마성 이슈로 섹터 자체가 한 번쯤 살 수는 있지만 이전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멉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올 3분기 쪽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 즉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워낙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로 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분할 매도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미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였으면은 어느 정도 발표 이전에 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으셔야지 지금 섣불리 접근하셨다가 또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상승 때 이 보유자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사실 10% 오르면 못 올랐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신규 매수는 일단은 지양해보자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삼성의 폴더블 이슈 상당한 세간몰이를 했고요. 이슈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어서 진만스픽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이 있은 직후 월요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연내 테이퍼링 한다라는 시사는 했지만 규모도 밝히지 않았고 테이퍼링이 결국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좀 기대를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장? 조금 기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 너무 좀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장,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이제 S&P,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 미국장을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 조금 안 좋은 악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모두 반영을 하고 호재는 반영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잭슨 홀 미팅이 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관련 이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테이퍼링으로 더 주가의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어차피 할 거니까 여태까지 시장에서 테이퍼링 관련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언급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이제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딱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이랑은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다.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미룰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나스닥이 금요일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긴 한데, 왜 기대를 해볼 만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느 섹터가 좀 인기몰이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섹터랑 이제 관련 탑픽 정도만 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이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번 낙폭 때 잡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의 노이즈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섹터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두 가지 섹터죠. 반도체나 여행 섹터에서 흥한다면은 이제 좀 메인 섹터에서 수급이 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반도체와 여행주들을 본격적으로 담을 시기가 온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와 여행 섹터 두 가지 섹터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힘들었죠. 이제 메모리 쪽 관련 노이즈로 인해서 워낙 반도체 쪽 섹터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의외로 비메모리 후공정 섹터는 많이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오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위심스러운 말에 어느 정도 탑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도 재도약을 할 때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탑픽으로 좀 하나마이크론 뽑고 싶은데, 하나마이크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장비 투자를 했죠. 지난주에 1,500억 가까이 장비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멀티플까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즉 최근에 보시면은 공장 증설이라는 장비 투자를 한 종목들이 계속 잘 갑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제시드렸던 목표가에서 24,000원은 그대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섹터인데요. 미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여행 섹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방이 멈추고 상승세를 쭉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여행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올해 2월, 3월 정도에 5월에 피크를 찍은 그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무리가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고 백신이나 추후 이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 탑픽으로 현대백화점으로 내수로 당연히 이제 현대백화점이 탑픽인데, 거기 추가적으로 면세점 이슈까지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가 된다면은 현대백화점이 이전에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그때 제시해서 9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과 섹터 가져와 봤고요.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9월 FOMC 직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주가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 두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현대백화점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두고 많이 걸리기도 했고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둔화 추이는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피크아웃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이게 좀 시기상조인진 아닌진 지켜봐야겠죠. 다만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두 종목 저희 잘 체크해 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귀한 전략 주셨죠.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